학교가 개학한 지 한 달쯤 지나면 부모님들 마음도 조금씩 바빠집니다. 우리 아이가 새 학기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괜찮은지, 학교에서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있는지 자꾸 신경이 쓰이게 되죠. 오늘 영상의 내용은 또래 관계의 미묘한 분위기와 사회적 신호에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초반 아이들에게 특히 잘 적용될 거예요. 어느 날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오늘 급식 줄 서는데 내 뒤에 애들이 자기들끼리 귓속말하면서 웃었어. 분명히 나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 한 거겠지? 선생님이 오늘 나한테만 유독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나 학교 가기 싫어. 이런 말을 들으면 부모 마음은 무너집니다. 처음에는 달래보기도 하고 괜찮다고 말해보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답답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죠. 애들도 그럴 수 있지.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이가 메고 온 가방 안에는 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에요. 민감한 아이들은 하루 동안 교실에서 마주친 친구의 미세한 눈빛 변화, 복도의 소음, 누군가의 웃음소리, 선생님의 짧은 한숨, 친구의 말투와 침묵까지도 전부 받아들이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남들은 그냥 지나친 장면인데 이 아이는 그것을 훨씬 더 많이 보고 훨씬 더 깊게 느끼고 오는 거지요. 그러니 집에 돌아와 예민해지고 지치고 짜증이 나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하루 종일 신경계가 많은 자극을 견뎌낸 결과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유독 민감할까요? 부모님들은 많이 궁금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성격 문제로만 보면 아이를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원래부터 자극을 더 세밀하게 받아들이는 기질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표정, 말투, 분위기, 소리 같은 신호를 훨씬 더 많이 포착하고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뇌과학에서도 사람에게 거절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느끼는 고통이 단순히 기분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제로 사회적 거절을 경험할 때 반응하는 일부 뇌회로는 신체적 통증을 느낄 때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아이가 친구 때문에 힘들다고 올 때 그것을 엄살이거나 지나친 반응이라고만 볼 수는 없겠지요. 그 아이는 정말 깊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수 있어요. 더구나 이런 아이들은 교실 안에 작은 자극도 많이 받아들입니다. 어떤 아이에게는 그냥 배경처럼 지나가는 소음이, 민감한 아이에게는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신호가 됩니다. 친구의 한마디, 웃음소리, 시선, 자리 배치, 교실 공기까지도 이 아이에게는 의미 있는 정보처럼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 후에 예민해지고 짜증이 늘고 별일 아닌 것에도 쉽게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이의 성격 문제라기보다 하루 종일 너무 많은 것을 느끼고 견디느라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상담실에서 아이들을 만나보면 겉으로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 민감한 아이에게는 아주 크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실 안에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신호들이 계속 오갑니다. 그리고 민감한 아이들은 바로 그 미세한 신호에 가장 먼저 반응해요. 예를 들어 급식실에서 벌어지는 아주 미묘한 서열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5학년 여자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급식줄을 설 때마다 긴장합니다. 누가 대놓고 괴롭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자기들끼리만 자리를 띄어 앉거나 메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말에만 반응을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는 겁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바로 이런 짧은 침묵을 그냥 넘기지 못합니다. 쟤들이 나를 싫어하나? 나만 일부러 빼는 건가? 이런 해석이 아주 빠르게 들어올 수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이 대놓고 괴롭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 빼고 다른 공기가 흐르는 것 같아요. 그게 더 무서워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분명한 공격보다 애매한 거리감에서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배제, 분위기 속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서열, 말로 드러나지 않는 거리감이 오히려 아이를 더 흔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은 모둠 과제입니다. 6학년인 남자아이는 모둠 활동만 시작되면 긴장이 확 올라갑니다. 친구들이 느슨하게 하거나 대충 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책임감이 강한 아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친구들이 나를 무능하게 볼 거야. 나를 싫어할지도 몰라. 이런 불안이 깔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혼자 더 많이 떠안습니다. 혼자 더 책임지고 혼자 더 긴장하고 혼자 더 버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과부하가 오면서 감정이 터집니다. 그런데 주변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죠. 왜 저렇게 예민해?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이미 한참 전부터 긴장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한 번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민감한 아이들이 자주 빠지는 악순환입니다. 과도하게 책임지고 버티다가 무너지고 무너진 뒤에는 또 예민하다는 평가를 받는 겁니다. 체육 시간이나 쉬는 시간의 신체 접촉도 비슷합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말과 분위기뿐 아니라 몸으로 들어오는 자극에도 민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피구를 하다가 공에 맞았어요. 또는 친구와 뛰다가 살짝 부딪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미안하고 금방 지나갑니다. 그런데 민감한 아이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에 느껴진 충격도 크게 남는데 동시에 친구의 표정까지 읽습니다. 말투도 보고 눈빛도 보고 그 순간의 분위기도 함께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일부러 그런 건가? 나를 싫어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이 이어집니다. 같은 사건인데도 어떤 아이에게는 몇 초 만에 지나갈 일이 민감한 아이에게는 하루 종일 남아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특성은 교실 밖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관계가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민감한 아이들에게 단톡방은 그냥 대화창이 아니라 계속 관계를 확인하게 만드는 공간이 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단톡방에 말을 했는데 일이 안 없어집니다. 그러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일은 없어졌는데 답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어떤 아이는 다들 바쁜가 보다 하고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아이는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수많은 해석을 합니다. 내가 이상한 말을 했나? 나만 싫어하나? 혹시 나 빼고 다른 방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계속 번져나갑니다. 문제는 실제 상황보다 그 해석이 아이를 더 지치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선생님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별것 아닌 일에 괜히 크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훨씬 더 많은 신호를 보고 훨씬 더 깊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아이가 약해서가 아니라 아이의 신경계가 더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를 도울 때는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별것 아닌데 왜 그래? 그만 신경 써. 이런 말은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이를 진정시키기보다 오히려 내가 잘못 느끼고 있다는 메시지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필요한 건 이런 말입니다. 너는 그 순간이 정말 크게 느껴졌겠구나. 그 침묵이 너한테는 무섭게 느껴졌을 수 있겠다. 하루 종일 그런 신호를 보고 있었으면 정말 지쳤겠어. 이렇게 아이의 경험을 먼저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민감한 아이는 공감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 마음을 누군가 이해해 주는구나 하는 감각이 생길 때 훨씬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아이들을 보다 보면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같이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작은 일인데 아이 안에서는 이미 하나의 해석이 완성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신호를 전부 나와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오늘따라 표정이 어둡고 말수가 짧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오늘 좀 힘드신 일이 있나 보다. 그런데 민감한 아이의 머릿속에서는 번역이 다르게 돌아갑니다. 어제 내가 숙제를 늦게 내서 화나신 건가? 나를 싫어하시는 게 분명해. 같은 장면을 봤는데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 해석이 너무 빠르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을 천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이는 별일이 없던 순간에도 스스로 위축되고 불안해지고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말하자면 머릿속 번역기가 자꾸 아이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자주 섞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음 읽기 오류입니다.
이건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타인의 생각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믿어버리는 겁니다. 걔 표정 보니까 나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해. 이런 식입니다. 사실은 확인된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아이 안에서는 이미 결론이 끝나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렇게 생각하지 마.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이 아닙니다. 더 필요한 것은 경계를 세우는 힘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자아 분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조금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타인의 기분은 타인의 것이고 내 기분은 내 것이다. 상대 표정이 안 좋아 보여도 그것이 곧 나 때문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경계가 생기기 시작해야 아이가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조금씩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자아 분할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에 특히 중요하게 드러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자라는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청소년기 시기에는 부모 생각, 친구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 생각과 감정을 조금씩 구분하는 힘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상담에서는 청소년기를 자아 분화가 본격적으로 흔들리고 자라는 중요한 시기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와 대화할 때 왜 그렇게 혼자 넘겨짚어? 그건 내 착각이야. 이렇게 바로 잘라 말하기보다 지금 내 머릿속에서는 그렇게 생각된 것 같구나. 그런데 그 해석 말고도 다른 가능성이 있을까? 이렇게 아이의 생각을 함께 들여다봐주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제 부모는 집에서 실제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상담실에서 비교적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실과 해석을 구분하는 연습입니다. 쉽게 해볼 수 있는 활동으로는 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왼쪽에는 내가 본 것, 즉 사실을 쓰고 오른쪽에는 내가 생각한 것, 즉 해석을 씁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나를 보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를 싫어해서 피한 거다. 이건 해석입니다. 이걸 아이와 같이 나눠보는 겁니다. 지우야, 수사관은 눈에 보이는 것만 먼저 믿는 거야. 고개를 돌린 건 사실이야. 그런데 싫어한다는 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생각이지. 다른 이유도 있을까?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자기 생각을 무조건 사실처럼 믿지 않게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럴 수도 있지 근육을 키우는 겁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하나의 해석에 꽂히면 그 해석이 거의 진실처럼 굳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가능성을 떠올리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친구가 인사를 안 했어? 그럴 수도 있지. 딴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지.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못 들었을 수도 있을 거야. 배가 아프거나 기분이 안 좋았을 수도 있지. 이렇게 나 때문이 아닐 수도 있는 이유를 3가지 정도 같이 찾아보는 겁니다.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는 보통 자기 불안이 가리키는 방향 하나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가능성을 반복해서 떠올리기 시작하면 생각이 한 방향으로만 달려가지 않게 됩니다. 조금씩 유연성이 생기고 해석의 폭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로봇 문장 연습입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관계를 잃을까봐 거절을 너무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싫다고 말하면 상대가 상처받을까봐 걱정하고 미안한 마음 때문에 끝까지 맞춰주다가 나중에 지치고 억울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을 너무 많이 섞지 않고 짧고 분명하게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내가 좀 쉬고 싶어. 나중에 놀자. 그건 내가 아끼는 물건이라 빌려주기 어려워. 오늘은 같이 못 가. 이런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을 길게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필요하지 않은 미안해를 습관처럼 덧붙이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감한 아이들은 거절하는 순간에도 상대 감정까지 책임지려고 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담을 조금 덜어줘야 합니다. 짧고 담백한 문장은 차갑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경계를 지키기 위해 필요해요. 이 3가지를 보시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일어나는 해석을 조금씩 다시 다루게 돕는 것입니다. 민감성을 없애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민감성을 가진 상태로 덜 흔들리고 덜 다치고 자기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종종 이렇게 느낍니다. 왜 우리 아이는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작은 일에도 크게 흔들릴까? 그런데 민감한 아이를 바라볼 때 그것을 고장이나 결함처럼만 보면 아이도 자기 자신을 문제로 여기게 됩니다. 이 아이들은 문제가 있는 존재가 아니라 아주 정밀한 안테나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남들이 잘 못 느끼는 것도 먼저 느끼고 남들이 쉽게 지나치는 것도 깊게 받아들입니다. 그만큼 더 쉽게 지치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더 깊이 공감하고 더 섬세하게 보고 더 풍부하게 느낄 가능성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이의 민감성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민감성을 다룰 수 있는 힘을 함께 길러주는 것입니다. 아이의 안테나를 문제로만 보지 않고 정밀한 감각으로 봐줄 때 아이는 자기 자신을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밤에는 아이와 함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셔도 좋겠습니다. 너는 오늘 어떤 순간에 마음 안테나가 가장 크게 흔들렸어? 그때?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해석이 지나갔어? 그 장면을 다시 보면 다른 가능성도 있을까? 이 질문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다루는 힘을 조금씩 키워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채널을 이어나가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